외도, 남편이 외도했어. 그죠? 이씨, 누가 잘못한 거예요? 남편이 쥐고 잘못했잖아. 내가 뭐? 남편이랑 남편한테 내가 잘못인 게 있는가? 아니,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아주 그냥 희낙낙거리고 조증인 상태로 살게요? 아니잖아요. 가다 보니까, 우리 왜 얘기하죠? 연애는 환상이요, 결혼은 현실이라고. 현실 살아보세요. 좋은 점만 있나? 이런 점 저런 점 서로 맞춰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티격태격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런데 이 잘못은 이 남편이,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딴 여자랑 놀아나고 앉아있는 거예요. 상간녀가 있어요. 이 남편이 외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에게 뭐가 생깁니까? 외상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는, 외상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고통을 겪습니다. 자, 이게 정상입니다. 그죠? 왜? 이 남편 외도로 인해서 아내에게 외상 트라우마가 생기면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잘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인생 진짜 잘 살아왔어요, 그동안. 우여곡절은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과거에 이런저런 상처를 갖고, 과거에 이런 어려움도 있었지는 몰라도 다 극복을 하고, 그리고 잘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고통을 안 느껴요. 고통을 안 느껴요. 남편에도 발생했는데, 그래, 올 게 왔구나. 남편에도가 발생했는데, 이제 안 아파. 그래, 이제 여기서 내가 이렇게 그러려니, 뭐예요? 쓰레기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본인이 쓰레기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통을 못 느낀다. 쓰레기로 살아왔다고 자기가 자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라고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고통을 느낀다. 잘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너무 아파요. 너무너무 아파요. 잘 살아왔는데 왜? 이 남편 외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내가 살아온 날들을 다 잘못되게 만드는 역할, 말 그대로 그냥 조그마한 역할을 하나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가 내 인생 전부를 다 부정화시키면서 잘못된 걸로 만들다 보니까 고통이 느껴지는, 이게 다 잘못돼야만 안 느껴져요. 그래서 결혼할 때부터 목적을 갖고 있거나, 결혼할 때부터 딱 특정한 목적이 있어요. 특정한 목적을 갖고 있거나, 또는 결혼할 때부터 딴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고통이 안 느껴집니다. 왜? 잘못 살아왔기 때문에. 엉망진창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대부분은 이렇게 고통을 느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자고. 여러분이 고통을 느낍니다. 아파요. 아픕니다. 몸이 아프면이야 가지고 병원 찾아가겠지만, 마음이 아파요. 너무 죽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응급실 실려갑니다. 제가 치료한 분들 중에는 상담사도 계십니다. 정신과 의사분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오죽하면 절 찾아왔겠어요. 왜 찾아온 줄 알아요? 대부분이 다 그래요. 숨 넘어가 안 차려 응급실 가서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은 절 찾아옵니다. 안 그러면 저 안 찾아와요. 그분들은. 왜? 자기가 알아서 다 아니까. 그런데 그 정도로 고통스러워요. 숨이 넘어갈 정도로 고통스러워요. 죽을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술 한 모금 먹었다 그렇게 되면은 그날 아이들이 제삿날이 될 수 있어요. 그날 남편 죽는 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날 나 죽는 날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게 외상 트라우마입니다. 겪어본 사람 다 압니다. 자, 그런데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어떻게 할래? 그래서 뭐를 합니까? 외도한 남편한테 이지가 처음에는 설마 아니겠지. 근데 이제 확실해졌어. 그러면 막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분노합니다. 당연하죠. 분노합니다.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름대로 잘못했다, 미안하다, 막 하니까 이제 조금 안정됐어요. 이제 덮었잖아요. 그렇다고 외상 트라우마 사라진 거 아니에요. 기다리고 있어요. 잠시, 왜? 믿고 싶기 때문에. 덮어놨어요. 그러다가 뭐 하나 삐딱하면은 애들이 뭐 하나 잘못하면 그 크기만큼이
애들한테는 날아갑니다. 옛날에는 애들이 조금 잘못하고 그러면 잘해야 돼 라고 하는데 외상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상태 편안하겠다. 애들한테 문제 생기면 어떤 새끼 욕도 막 나가고요. 장난 아니에요. 그러다가 애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서 선생 가서 2단계 차려 막 앞뒤 안 들어요. 그냥요. 무조건 막 날아가요. 왜? 외상 트라우마 그 역할을 하거든요. 딴 데로 나가요. 딴 데로. 자, 이렇게 이 분노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남편으로 가면은 참 뒤지면 되는데 또 안 죽어요. 또 그래서 죽으면 안 되잖아 남편이. 그래서 안 죽으려고 어떻게 해요? 고통스러운 거 고통스러워 죽을 것 같으니까 납작 때려가지고 버텨요. 그럼 들죽고 있거든. 그래서 용서를 빌고 막 하는 거예요. 이제 안 하던 거 막 하고 막 해주니까 그제서야 하니까 이제 살 것 같은 거예요. 대신 그 분노가 아이들한테로 주변으로 어디로 튀어나갈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야, 근데 이렇게 가는 분들이 흔히 가는 길입니다. 왜 고통스러워서 그래요? 내가 압니다. 그래서 이제 중증심리장애로 악화되는 거예요. 자, 이거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분만 계시느냐? 또 아니에요. 분노하려고 딱 보니까 벌써 뛰쳐나간 거 버린 거예요? 분노를 해야 되는데 지금 홀라당 나가버려요. 쫓아갈 수도 없고 애가 있으니까 돌아버리겠는 거야. 끄끄거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분노 한번 딱 했더니 그래서 니도 잘못한 거 가만히 들어보면 잘못한 게 많거든요. 왜? 내가 잘못 살아왔다라고 생각하는 병이잖아요. 이 외상 트라우마가. 그래서 여기다가 니도 나 옛날에 밥 안 해줬잖아. 너 나 옛날에 빨래 안 해줬잖아. 섹스 안 해줬잖아. 너 뭐 이거 있었잖아. 이거 오만 잤던 걸 얘기 딱 해보니까 맞네. 그래서 뭐를 해요? 요거 잘해주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그래. 이거 열심히 해줍니다. 그게 이제 문제를 해결한다고 얘기합니다. 자책을 하는 거를 문제를 해결하는 거 노력하잖아요. 하는 사람들 많아요, 생각보다. 그랬더니 남편이 이제 찐지게 그럴 거지. 왜? 편해졌잖아. 편하려고 하는 행동들이 다 같은 거예요, 그게. 그랬더니 이걸 해줍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아이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또 갑니다. 이 안에 뭐가 될 것 같아요. 나쁜 건 오래 이거 원인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잘 살아온 건데 왜 내가 잘못 살았다가 인정을 하냐고요. 아니 애 키우다 보면 뭐지? 성욕이 안 느껴지고 그거 느끼게 만들어줬어야지. 안 느껴지고 그렇게 가르고 있는 거 그리고 막 지 필요할 때만 요구했는데 나는 하기 싫어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뭐 거부행을 당연한 거지. 뭐가 잘못됐나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섹스리스는 문제가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관련되는 내용들을 막 이제 그래서 자책을 하는 거. 분노는 원망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덮고 넘어가려고 이제 왜 편해지려고 하는 행동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일파만파 됩니다. 현실이 편안해지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현실이 편안해지면은 이제 내가 외상 트라우마에서 중증 심리장애, 외도한 남편보다 더 강력한 트라우마를, 즉 심리장애가 발생한 거예요. 외도한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돼 있어요, 지금요. 내가 외도 안 하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호시탐탐 기회가 되면 100% 외도합니다. 이유 알아먹는 하게 돼 있어요. 저절로 됩니다. 그 이유를 제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자책하는 사람들은 노력을 하고요. 분노하는 사람들은 팹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반응이 처음에는 잘해주다가도 이게 반복이 되게 되면 돌아버릴 것 같아요. 아니면 숨어가지고 또 외도를 지속하거나 반복하거나 별의별 어차피 다 외도 지속하거나 반복해요. 자, 왜?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뭐 하려고? 편안해지려고. 자, 분노를 하던 문제 해결을 이렇게 됐던 남편이 뭐 해서 집 나갔던 이제 신경을 껐던 뭐를 했던 다 좋다 이거예요. 일정한 기간 지나면은 이제 고통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겪었던 이 과정, 그 다음에 이 고통을 겪었던 사람이 뭘 합니까? 이제 안정이 됐어. 내가 느낍니다. 편안해졌어. 언제 이렇게 느껴집니까? 이 남편 신경 안 쓰면 되거든요. 남편이 신경이 안 쓰이면 돼요. 그래서 뭐야? 남편은 에이탱기. 남편은 돈 벌어오는 기계 하는 순간 편안해져요. 안정됩니다. 외도하든 말든. 한 번 더 해봐라! 라고 하면서 이제 에이탱기. 돈도 많이 벌어와라. 뭘 해라. 왜? 이제 에이탱기예요. 은행이에요, 은행.
자, 어떤 경우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면서 남편에 관련되는 부분을 포기를 해요. 포기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돼.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혼을 한다든가 소송을 한다든가 또 뭐가 있습니까? 또 뭐 내가 어디 종교에 막 빠져든다든가 종교 또 일이 얼마나 재밌는데요. 일에 막 몰입을 합니다. 아이들 챙겨가면서 일 열심히. 그래 남편은 뭐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믿고 일 열심히 합니다. 그게 왜? 외상 트라우마의 크기만큼 몰입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하는 사람들은 면접 볼 때 외상 트라우마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봐야 돼요. 저게 중증 심리장애 아니냐? 위중증 심리장애는 회사를 까부실 것 같고 그 자기 수틀르면 회사 까부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빼고 외상 트라우마를 있느냐? 중증 심리장애가 있느냐? 그런 사람을 뽑아야 일을 잘해요. 그리고 가능하면 가족과 거리를 두게 해야 돼요. 얘 얼마나 잘해? 밤새서도 일을 해요. 막 숨 넘어갈 정도로 일을 해요. 이익 가치가 얼마나 큰데요. 모르는구나. 냉정하게 얘기하면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물론 거기에서 좀 괜찮은 사람 그러면은 뭐 같이 자도 되고 뭐 이게 그러니까 외도하는 거죠 뭐. 왜? 그 사람들이 외도 대상이니까. 자, 나쁜 말로 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종교에 빠져들고 일에 빠져들고 취미, 운동 막 빠져듭니다. 이 크기만큼 빠져들거든요. 빠져듭니다. 그래서 정말 성과를 막 이뤄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에게만 빠집니다. 이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아이에게만 빠져있는 사람들이 흔히 뭐라 그럽니까? 에이팅기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나머지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이게 있으나 없으나 무늬만 부부로 가는 거고요. 이런 개념들이 이제 존재합니다. 자, 이렇게 내가 다른 데에 몰입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돈 쓰는 재미에 왜? 내 돈 아니잖아요. 누구 돈이에요? 남편이 상관녀 갖다 주는 돈 내가 쓰겠다는 아니 자기 돈인데 그거 보복심리라 그러거든요. 보상심리 그거. 그래서 막 소비 막 하고 막 이거 합니다. 그게 빠져들어가지고 갑니다. 이렇게 가요. 중증심리장애로 악화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여기에는 잘 빠져듭니다. 왜? 다른 인간관계가 존재하고 있거든요. 너 혼자 있을 때 나 혼자 이렇게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첫 번째 우울증, 공황장애. 혼자 있으면 이래요. 못 견뎌요. 나를 가만히 안 두거든요. 잠을 못 자요. 막. 왜 그런지 몰라요. 우울증, 공황장애 이렇게 빠져들면은 뭐예요? 이거 다 중독이거든요. 이게 종교에 중독되고 일에 중독되고 뭐에 중독 이게 중독이 중독. 그래서 우울하게 가는 사람, 우울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꺽꺽거리고 참다가 버티다가 하면서 화병 들어와가지고 이제 우울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울한 사람들, 공황장애인 사람들, 중독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이게 심리장애가 아니에요. 우울증, 중증 우울증, 중증 공황장애, 중증 중독증. 즉 남편은 중증 심리장애인 관계 중독이 중증 심리장애가 발생해요. 외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중증 심리장애가 발생, 이게 이제 발생을 합니다. 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안 그러면 고통스러워서 못 견디거든요. 야, 이걸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못 견디잖아요. 그래서 때가 되면 나이 들어서, 또는 나이 안 들어서도 그렇고, 뭐,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빨리 이혼해야지. 왜? 새로운 인생 살고 싶어서. 자, 이제 나이가 들었어. 이제 애들도 다 컸어. 그래! 그래서 대부분의 아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이들이 대학만 가면, 내 아이들이 뭐만 하면 내가 이혼하겠다. 흔히 많이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혼했습니다. 이혼하고 나면 이 셋 중에 하나로 갑니다. 셋 중에 하나로. 자, 이 셋 중에 하나를 가지고 가다가 누군가를 만나서 연애를 합니다. 요 연애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이혼 여성이 되고 난 다음에 연애하는 대상은 최하가 중증심리장애입니다. 최하가. 왜? 중증심리장애인 사람들은 중증심리장애인 사람 이상에게서만 평안함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껴요. 일반적인 사람은요, 재미가 없어요. 못 견뎌요.
남편이랑 똑같은 새끼거든요. 그렇게 느껴져요. 남편보다 더 못해요. 그러니까 전 남편보다 더 못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연애를 합니다. 연애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여기서 이제 인생 다 날아간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건 이제 다 날리는 거예요. 아, 이거는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재혼까지 하면 끔찍해집니다. 이게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뭐를 합니까? 이 과정에서 내가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언제 느끼냐? 아이가 자살했을 때. 아이가. 그때 이거 뭐지? 화들짝. 실제 우리 치료하신 분들 중에도 있습니다. 그때라도 정신 차리면 돌아가야 돼요. 죽은 아이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아이 기억해주고 미안해하고 추모해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놈이라도 살아서. 그리고 남아있는 아이가 아직 있잖아요. 이제 그 얘기도 합니다. 문제 생기면요, 여기는 죽고 사는 문제로 갑니다. 잘못하면 인생이 왔다 갔다 가는 게 본인도 몰라요, 그거를. 원인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악화되면서 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진행하는 사람들, 뭐 한둘입니까? 뭐 안 해본 사람들처럼 그래요. 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여기에서 중증 중독증으로 가다 보니까 우울하거나 공황장애가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하는 사람들은 상처 모임에 그나마 올 수는 있어요. 올 수 있어요. 치료하는 분들 상처 모임 이렇게 갑니다. 회복하고 싶어지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악화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겨야 꼭 치료하고 꼭 이렇게 가야 되겠냐. 그런데 몰라가지고 이렇게 간 건 이해를 해요. 많은 게 무너지고 많은 걸 잃긴 했지만 도라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도라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재밌는 게 이것만 있느냐. 그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취미 활동을 합니다. 이거 중증 중독이거든요. 취미 중독되는 거예요. 여행 갑니다. 친구 모임. 이거 다 결국은 심각해지는 현상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언제 심리에 관심이 있었어요? 여기서 심리 공부하잖아요, 대부분 다. 왜? 정신의학은 하려고 그러니까 뭐 의대 가야 되지 뭐 해야 되지 너무 복잡한데 심리야 뭐 까짓거 널려있는 게 많으니까 강연 좀 듣고 어디 가서 그 뭐 카드나 뭐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종교적으로 뭐 하는 사람이 그거 조금 쫓아다니고 그러면 뭐 자격증도 주고 뭐 무슨 반 해서 자격증 주고 주잖아. 여러분들이 언제 살면서 언제 심리에 관심이 있었어요? 관심이 없었잖아요. 근데 왜 관심이 생겼어요? 고통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일로 훅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심리 상담사 됩니다. 상담사 중에 이 외상 트라우마에서 악화돼가지고 중증 심리장애로 악화돼가지고 상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상담사의 현실입니다. 그나마 공부했는데 막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상담실은 안 열어요. 그나마. 그래도 지금도 찾아다녀요. 영상 보고, 뭐 보고, 이러면서 계속 찾아다녀요. 옛날에 제가 한 20 몇 년 전에 정말 막 유명한 뭐 스님도 찾아다니고, 뭐 종교인도 찾아다니고, 뭐 정말 많이 찾아다녔어요. 막 소설가부터 뭐 하는 거. 길을 찾고 싶어가지고. 찾고 있는 거 왜? 아직 안 무너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나마도 10년, 20년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한번 빠져들어서 가면 상담실 무조건 엽니다. 무조건 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자랑스럽게 가는데요. TV도 막 방송에도 막 나갑니다. 저 좋다 이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악화돼서 나타나는 현상. 이런 분들은 중증 중독증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외도 상처 모임 치료 죽을 때까지 안 합니다. 언제 할 수 있어요? 언제? 다시 외상 트라우마와 같은 고통이 느껴질 때만 가능합니다. 여자들은 언제 가능합니까? 그게 중증 중독증이 있는 사람이 언제 가능해요? 뒤질 때. 자기 죽게 생겼어요. 근데 길이 없어요. 그때 고통을 느끼거든요. 남자들은 파산돼가지고 살아갈 길이 없을 때. 그때 느껴요. 위중증 심리장애는 다 죽어나가지만 중증 심리장애는 그나마 죽을까 살을까 이걸 고통을 느낍니다. 자, 여자들은 언제 느낍니까? 아이들이 내 목숨과 같은 아이들이 아무리 내가 망치해놨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들을
버리지 않는 이상은, 버린 사람들은 벌써 애를 뻥 차고 딴 데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버린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돌아갈 길이 없어요. 그나마도 아이들을 이렇게 가다가 애가 자살했다. 너무 힘들어서. 그러면 엄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직은 하나가 살아있기 때문에, 위중증 심리장애가 아니니까 아직은 하나 살아있으니까 이건 뭐지? 아이한테 미안하잖아. 그때부터 이제 내가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그런 고통이 느껴져야 치료 기회가 와요.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와요.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력회, 여러분들이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길래 왜 이 외도를 한 남편, 나 싫다고 가정 깨겠다고 작정을 한 사람한테 왜 뭘 바라세요? 무엇을? 이미 남편이 외도를 했어. 알았던 몰랐던,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판 깼단 얘기예요. 가정 깼어. 이미 못 들어와요. 치료하지 않는 이상은 못 들어와요. 판 깼어요. 근데 내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은 이게 깨졌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거거든요. 자기 인생에 너무 큰 게 깨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해요. 깬 사람한테, 깼는데 회복 방법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중증 심리장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발 고통스럽다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버티세요. 그러면 일상생활은 됩니다. 이 사람은 깼을지 모르지만 내가 가정을 지킬 수 있어요. 그게 최소한이에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가정을 그럼 아이들 건강히 잘 큽니다. 나는 좀 불행할지 몰라도 그래도 일상생활은 안정적으로 가정은 안 깨집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아니라 내가 회복을 해서 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마음 치료하고 그냥 나를 치료해서 회복을 합니다. 그러면 깬 사람 있잖아요. 위중증 심리장애인 사람은 뛰쳐나갈 거고 못 견뎌요. 이 회복된 사람은 왜? 중증 심리장애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라면 절대 못 산다니까요. 못 견뎌요. 왜? 고통스러워서. 그 사람들이 제일 싫어요, 세상에. 근데 처자식이 회복이 돼서 행복해져 있네? 난 중증 심리장애인데 집에 와도요, 뭔가가 불편해요. 집이 편하지가 않아요. 집이 편하다는 얘기는, 그 외도를 한 남편들이 집에 들어왔을 때 집이 편하다는 얘기는 집이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무너진 쓰레기 더미가 돼 있기 때문에 편안한 거예요. 참고 견뎌가고, 왜? 속은 다 쓰레기 돼 있으니까. 이 집이 지금 초토화돼 있으니까 그걸 간신히 끼워 맞추는 게 무늬로. 그런데 아내들이 회복을 해서 아이를 안전하게, 자기 자신과 아이를 안전하게 하고 치료해서 행복하게 탁 만들어 놓으면 이 남자들이 집에 들어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외도하는, 이 외상처럼 고통 겪는 아내들이 치료한다, 남편한테 치료 얘기 딱 하면 남편이 무조건 치유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태반. 그러나 그래도 처자식은 안 버리겠다. 그래도 불륜 개념이 아니라 외도 악화되진 않은 사람들은, 그래 나는 안 할 테니까 니는 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안 해 하는데 나도 왜? 편해지려고, 자기 치료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도 있고요. 자, 이게 천차만별인데 어쨌든 완치돼서 회복이 되기 전까지는 일단 가정을 깨는 게 주 목적인 사람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내가 뭘 하더라도 무조건 깨져요. 그래서 내가 회복을 하고 일상으로 가서 하든 말든 상관없이 내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 즉 나와 내 아이들의 인생을 안전하게, 그나마도 치료 회복이 되진 않았지만 남편은 버리고, 남편은 없어요. 내 남편이 어딨어 지금. 어차피 깨려고 작정한 사람인데 쫓아도 가지 말고,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갈 거냐? 외도상처모임 오세요. 그러나 내가 치료하고 회복을 해서, 외상 트라우마 치료, 고통에서 회복을 하고 행복으로 전환을 해서 나와 내 아이들이 행복해지면 이 남편이 못 견뎌요. 고통스러워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는 말을 해요.
내가. 그게 치료 기회예요. 그거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가 와요. 그 남편에게도. 그게 조금 일찍 오느냐 늦게 오느냐 차이인데, 일찍 온다는 얘기 뭐냐? 얼마나 빨리 회복을 해서 안전하게 만들어 놓고 행복하게 만들어. 내가 행복해지질 않으면 절대 남편에게서는 그 얘기 안 나와요. 그 이유가 간단해요. 버림받을까봐. 이게 느껴져요, 저절로. 느껴져요. 그러면 그때 가면 이실직고 다 합니다. 근데 치료 안 된 사람한테 이실직고 있다면 뒤져요. 예, 위중증심 이자는 바로 악화돼요. 자, 그렇게 해서 저는 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치료 안 해도 좋습니다. 치료하면 좋겠지만, 치료하는데 내가 좋다 이거야. 안 해도 좋으니까 최소한 나와 내 아이들, 그리고 내 가정은 안전하게 일상적으로, 나도 좀 고통에서 벗어나서 조금 안정되지. 약간은 좀 답답하고 불안한 감은 있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해서 아이들과 함께 그래도 인생을 좀 잘 그래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조금 불행할지는 몰라도. 그게 바로 외도상처 모임입니다. 그걸 넘어서 나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회복해서 행복하게 살아야, 그건 치료하면 그만이에요. 치료하면서 외도상처 모임 와도 돼요. 그러나 외도상처 모임은 그런 역할을 하고 싶은 거예요. 부탁이니까 여러분들 잘못 없습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탓하지 마세요. 어차피 간 사람 죽은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 남편이 외도를 했는데요, 이 새끼가요 막 이렇게 우리 생각해 봅시다. 남편 오늘 죽었어. 외도하는 날 내 남편이 없어졌어. 죽었어요. 없어. 이제 어떻게 살을래요? 제가 그렇게까지도 얘기합니다. 그럼 당신하고 아이는 어떻게 살 건데요? 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제발 죽었다 생각해라. 라고 얘기했더니, 안 죽었는데요! 아니,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 정도로 각오를 해야 이 사람이 회복할 가능성이 생겨요. 그래야 내가 이 가정을 안전하게, 나와 내가 이 가정이 행복한 모습으로 가 있어야 이 사람이 돌아올 곳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치료하는 분들, 이렇게 좀 여러분들 이제 외도상처 모임 이렇게 와서 치료 안 하더라도 조금 안정되고 뭐하고 그러면 이 남편들이요, 집에 와서는 기고만장합니다. 기고만장한다니까? 옛날 모습이잖아요. 맞아, 그냥 옛날 모습 그대로 두세요. 그래야 나와 내 아이들이 안전하게 건강하게 회복을 그나마도 일상생활 하는 거예요. 치료하고 안 하고 차이는 행복으로 가느냐, 그냥 일상생활로 가느냐. 대신 아이들은 안전하게 가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결코 잘못 아닙니다. 엄하게 고통에서 벗어나겠다고 자책을 하면서 문제 해결을 하는 거, 분노하면서 뭘 하는 거 하지 마세요 라고 자꾸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인생이 날아가면은 끝장나. 이미 이 사람은 자기가 가정을 깬 이유가 생겨버려요.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저런 여자인 줄 내가 알았어 라고 합리화를 시켜버려요. 이 사람이 종교 가지고 난리야. 자기 외도한 거는 문제가 안 돼요. 이 종교가 문제죠. 이렇게 원인을, 맞아요. 이제는 가정 판깨지는 건 이 사람은 깼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악화되는 사람은 가정을 아예 갈아버려요. 아예 없애버려요. 그냥. 그나마도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 아내가 버티고 있는 중에 깨려고 하지, 아직 깬 건 아니거든요. 아내가 버티고 있는데, 아내가 이렇게 악화되면 아내가 그 가정을 아예 없애버려요. 근데 가정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다니까. 아이들도 있고. 문제는 그 아이들은 고아와 다름없어요. 심리 상태가 그렇게 큽니다. 아니죠. 오히려 더 악화시켜버립니다. 아이들을. 왜? 그래야 만족이 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막 벌어져요. 이거 여러분들 잘못한 거 아니니까, 설령 내가 이렇게 가고 있더라도 돌아오세요. 최소 치료 안 해도 좋으니까 일단은 가정은 지킵시다. 여러분 잘못한 거 아니에요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남편이 외도를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힘들고 뭐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들이 뭐 이렇게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엄청 후회를 많이 하고 결혼 생활이 후회되고 뭐가 되고 뭐 내가 그때 잘했어야 되는데 자책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정말 많거든요. 그럼 제가 상담할 때마다 사람마다 약간씩은 다른데 저 며칠 전에 상담할 때도 그 얘기는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딱 들어보니까 불쌍해요. 제가 봐도 만나서 연애를 하고 그리고 결혼을 해서 아이 낳고 살아온 그 2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너무 처참하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물론 거짓말이에요. 저는 아프지 않아요. 그런데 아픈 척해요. 근데 이해는 돼요. 그런데 그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아이들은 애들은 정말 애들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애들이 혹시나 잘못될까봐 뭐 할까봐 그러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자. 이혼 준비하세요. 제가 이혼 준비하라 그랬어요. 뭔 뜻이에요? 남편은 돌아오는 게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이혼 준비를 하세요. 라고 하면서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동안 살아온 날들이 억울하잖아요. 너무너무 비참하고 좋다. 우리 아이들 생각해보자. 20년 동안 이 보석 같고 소중한 이 아이들이 있지 않냐. 당신한테 하나님 신이 선물을 해주지 않았냐. 거기에 내 인생 희생했다 생각하자. 아, 그런가요? 그래. 그럼 그거 희생했다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당신이 22년 살아온 게 결코 잘못 살고 헛되이 산 게 아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봐라.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그래서 이혼 준비하는 거 뭐 하는 거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상담은, 왜냐면 돈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현실적인 방법을 얘기해요. 치료는 아니지만 어떻게 갑시다. 라고 제가 그런 상담을 해드려요. 그거는 몇 번 해야 돼요. 왜? 이제는 어떻게 가야 되고 무너지지 않게 하면서 안전하게 어떻게 가고 뭐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관련되는 내용을 갈 때 여러분들은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하지만 여러분 잘못한 거 결코 아닙니다. 설령 내가 옛날에 실수해서 내가 외도했을 수도 있어요. 옛날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때 치료 안 한 거는 그거는 내 잘못 맞아요. 그리고 남편이랑 그거와 남편애들은 별개입니다. 별개예요. 그 후에 내가 비록 이렇게 했지만 열심히 이렇게 잘 살아오고 그랬다면 자기가 잘못을 그렇게 반성을 해서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잘못됐다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과거의 잘못을 가지고서 현재에 관련되는 잘잘못을 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겪게 돼 있거든요. 저 또 얘기합니다. 남편 중증심리장입니다. 가능성 있구나. 그러다 치료하고 회복해서 이렇게 해서 갑시다. 그럼 때 되면 이 사람이 기회가 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회가 온다 그러니까 그러면 치료된다고요? 기회가 온다고요. 기회가 옵니다. 왜? 중증심리장이니까. 위중증심리장이 제가 뭐라 그러니까 이혼 준비하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요. 자다 죽어요. 자다가. 아이들이 자다가 죽어요. 위중증심리장이요. 생사가 오고 가요.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게 그러니까 외상 스트레스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봐요. 좋을 때는 한없이 좋아요. 조금 하나 안 좋으면 이성을 확 잃어버려요. 그때 사건 사고가 생기는 게 기본이 강력범죄예요. 매일매일 그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순리대로 이혼을 준비합니다. 그때 이혼 준비하는 게 이혼 당하는 방법이에요. 외상 트라우마 이 위중증심 이장인 사람한테는 이혼을 당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이혼을 들어가게 되면 이혼하다가 죽어요. 이혼하고 난 다음에도 죽어요. 이혼 당하면 살아요. 평생 아이들과 함께 걱정하지 버려줘야 돼요. 이거 모르면은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외도상처 모임에서 치료 안 해도 좋으니까 건강하고 안전하게 그나마 가정을 유지하고 나도 행복하게 이혼 여부를 떠나가지고 이혼을 하더라도 안전하게, 그래서 안전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함께 공유를 하고 여러분들 함께 안전하게, 그래서 힐링하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 그 점을 꼭 유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